이번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 미친 가족. 이것은 모두 실화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의 일.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초등학교 저학년 남동생 그리고 나 4명의 가족입니다. 그날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고 홍백 가합전, 연말마다 오후부터 자정깨까지 하는 TV 프로그램도 끝나고 좋은 새해 첫날 꿈을 꾸기로 바라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데 악몽이 시달렸고 한밤중에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전신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마치 차가운 물로 등줄기부터 샤워를 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신체는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새해 꼭두새해부터 악몽이라니. 최악이야. 목이 말라서 냉장고 쪽으로 가려고 거실 지나가는데 이상하게도 날 제외한 가족들이 부둥켜 앉는 듯한 모습으로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아마도 새벽 2시 넘었으려나. 거실 텔레비전은 켜진 채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음소거 상태로 텔레비전을 켜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방 창문이 모두 열린 채로 방은 얼어붙은 듯이 차가웠습니다. 이상한 장면을 보고 섬찟한 한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하고 있는 거야? 제정신이야? 공포감을 감추듯 화를 내며 고함을 꽥 질러버렸습니다. 남동생은 왜인지 모를 울음을 터뜨렸고 부모님은 무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문을 닫고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울고 있는 남동생에게 이제 자러 가! 하고 재촉을 했고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새해 새벽부터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아서 그 후로 잠들지 못했고 아침까지 방에서 만화를 읽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어젯밤에 도대체 뭐였어? 라고 엄마한테 물어보니 뭐가? 하고 돌아온 데다 어젯밤의 무표정과 지금의 의아해하는 표정의 차이. 너무 이상해서 마치 내가 어떤 괴담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무렵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또 악몽에 시달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어슴풀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제가 후두부 머리 뒤쪽을 얻어맞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난 후에도 종수리 부근이 욱신거려 아팠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머릿속에서는 편의점은 안전하다는 의미 모를 말들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유령에게 당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머리를 굴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어나서 거실에 가보니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었던 탓에 탄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다 새해 새벽에 겪은 한밤중 거실에서 일어났던 괴상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또 잠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2월이 되자 저의 몸이 이상하게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건조증이겠지 하고 신경 쓰지 않았지만 등 쪽과 머리 쪽에 타는 듯한 감각이 들어 벅벅 긁어버렸습니다. 가려움은 날로 심해져서 피부과에 가서 연고 처방도 받았습니다. 모욕하고 나와서 연고를 바르고 있었는데 남동생이 내가 발라줄게 라고 합니다. 동생에게 등을 보이며 서 있는데 왜인지 동생은 찰싹하고 소리가 날 정도로 내 등을 때리는 거였습니다. 미쳤어? 내가 화를 내며 항상 우는 내 동생. 오늘은 눈에 눈물 한가득 머금고는 소리는 내지 않고 눈물 뚝뚝 흘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얼굴에 핏기 하나 없고 흑백 영상처럼 변했고 어느샌가 무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뭐지 이거? 기분 나쁘다. 본인 쪽을 보니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 주변을 보니 미묘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보이는 모든 장면이 새빨갛게 변했고 서서히 빛발에 세피아, 갈색 색깔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멀어진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어디서 본 듯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여긴 어디지? 이종 사촌 동생 집인가? 옆에는 심각해 보이는 표정으로 작은 아버지가 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어찌된 영문인지 도통 감을 못 잡겠습니다. 주위에는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은 꿈인 것일까? 이미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억이 없는 거면 이대로 놔둬도 될까? 라고 할아버지가 말을 작은 아버지는 아니죠.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야기는 해줘야죠. 아직 범인도 못 잡았고 바로 경찰들도 올 테고. 그리고 작은 아버지는 일어났던 일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집은 1월 1월에 화재가 일어나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저는 편의점에 다녀왔기 때문에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집으로 돌아오면서 범인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범인에게 후두부와 전신을 둔기로 맞아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식불명이었다고 합니다. 신령한 병원에서 생사를 넘나들었고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서는 작은 아버지 집에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 3월이 되어버렸습니다. 2달 동안의 기억은 잃었지만 재활 치료를 계속해서 겨우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난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꾸었던 수수께끼 같은 꿈들이 직소 퍼즐처럼 연결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등 쪽에 붕대를 풀고 나서 알아차린 것은 아직 푸른 몽자국이 남아있는 등 위로 하얗게 남동생의 손바닥 모양이 남아있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도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